네, 어,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은 에코 아바타, 리얼타임 제너레이티브 아바타 애니메이션 from audio streams라는 논문이고요. 이번 C그래프 논문입니다. 이번에 C그래프 가서 봤던 논문 중에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저기 아바타들이 있는데 이 아바타들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꽤 인상적이어서 사실 가져왔던 건데 결과물 한번 봐보면 Avatar. Let's begin. Hi there. Hi there, how's your day today? Hey, producer! My day's a total stage show. Bright lights, big beats, and endless applause. Every moment feels like a rehearsal for our next hit, so I'm vibing at full volume. How can I make your scene sparkle today? Okay, to make my scene sparkle today, I want you to follow my commands. Can you raise up your left hand now? Got it, producer. Raise his left hand. What's the next move? Okay, raise up your right hand instead. Got it, producer. Right hand raised high. What's What next about move? raise up both of your hands? 이렇게 Both hands up, lights 기본 flashing. 동작듯이 Actually, I want it even higher. Let's keep the show rolling. Higher than the stars, hands soaring. What's the next spotlight? Producer, let's keep the vibe rolling. Okay, that's good. Actually, I want some music now. Can you point me the way to the record store? Sure thing, producer. The record store is just a quick turn to the right from here. Follow my point and you'll be there in a flash. Need a track to set the mood? Just say the word and I'll spin it for you. Yep, exactly. I want a track. Can you play a music and do the dance for me? 이제 춤추네. 이게 노래 틀더니 네, 근데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거를 꽤 길게 합니다. 그냥 소리가 뛰었는데 Anything else you'd like me to do on this? 박자도 좀 맞춰서 이제 좀 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논문이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논문 In this one,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LLM이랑 보이스 에이전트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하면서 되게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지만 이제 비주얼 피델리티는 이제 상호작용에 필요한 인터랙티비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주얼 피델리티라는 게 뭐 캐릭터가 뭐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뭔가 그에 맞는 이제 동작을 해주는 거를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션 신테시스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기존의 접근법들은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프로세싱을 전제로 해서 긴 레이턴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프로세싱은 이제 모든 오디오, 내가 입력하는 모든 오디오를 다 넣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이턴시가 되게 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디오 드리븐 모션 신테시스가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만 잘 되거나 아니면 뮤직만 잘 되거나 뭐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잘 되고 이제 둘 다 다루지는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이 논문에서는 리얼타임 스트리밍 아바타 애니메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브 오디오 스트림을 받아가지고 모션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데 이 라이브 오디오 스트림이 이제 스피치도 되고 뮤직도 되는 그런 좀 통합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세 가지 항목을 제안합니다. 일단은 이제 모션 토커나이저인데, 이제 모션 토커나이저의 경우에는 어텐션 기반으로 이제 카우설 모션 토커나이저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도 조금 새로 소개를 하는데, 오디오 컨디셔닝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이리컬 토큰 커럽션 전략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강화학습까지 좀 추가를 합니다. 강화학습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리얼타임 제너레이션을 인간의 선을 더 부합시키기 위해서 아래를 활용한다. 그 활용한 전략을 좀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강화학습 전략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각각 하나씩을 적용해봐서 어떤 게 좀 더 괜찮은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식으로 이제 논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일단 어텐션 기반의 이제 카우설 토커나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리밍 음성 및 음악으로부터 레이턴시가 짧은 이제 고품질의 모션을 합성하는 통합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구현했다. 그리고 이제 생성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강화학습 전략을 쓸 수 있는지 탐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이컬 토큰 커럽션을 활용하는 학습 커리큘럼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제 암시적 오디오 기반 애니메이션과 툴콜링을 통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시메틱 제어를 모두 제어하는 이제 개표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를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들 한번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치 제스처 제너레이션입니다. 일단 그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스처를 만들어주는 연구들인데 이제 초기에는 되게 좀 엄격한 프로덕션 룰이랑 수작업 기반의 링귀스틱 매핑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제 좀 컨트롤은 가능했는데 좀 그 운동적으로 뭔가 좀 자연스러움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이후에 초기에는 이제 데터미니스틱 좀 결과론적인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하는 접근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민포스 컨버전스라고 불리는 이제 모션이 평활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모션들이 뭔가 그냥 되게 평균적인 약간 되게 평균적인 그냥 어정쩡한 모션에 수렴을 해가지고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뭔가 모션이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 투 제스처 매핑에서는 되게 좀 뭔가 스토캐스틱하고 원투매니 앰비규이티 같은 특성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런 특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좀 방법론적인 모델링을 이제 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로 이제 뭐 노멀라이징 플로우, 뭐 VAE 그리고 벡터 퀀타이스트 뭐 그리고 디퓨전 그리고 멀티모달 LLM 같이 되게 다양한 연구의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도 이제 오디오 드리븐 바디 모션 제너레이션에서 스트리밍 오디오를 입력으로 한 시나리오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얘네들은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일단 다 오디오를 밀어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스트리밍 오디오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멀티모달 모션 신테시스입니다. 이제 모션 신테시스는 이제 오디오 말고도 뭐 텍스트나 뭐 인터랙션 스테이트 같이 되게 다양한 컨트롤 시그널을 통합을 하면서 좀 되게 많이 활발하게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틱 컨트롤 측면에서 이제 제로 이주시스 뭐 MECO 같은 에미코 이제 이런 이전 연구들이 이제 모션 이그샘플을 제공했을 때 뭔가 동작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델 차원에서 동작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해가지고 이거와 비슷한 그런 이제 모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 드리븐 제너레이션 분야에서는 조금 분절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되게 세부 태스크들 뭐 리드믹 댄스나 아니면 컨버세이션 스피치나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는 되게 피델리티가 높은데 이제 각 도메인에만 한정돼 있다는 한계점이 있고 이제 이거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걸 다 합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릴레이트 워크는 강화학습입니다. 이제 모션 컨트롤에서 강화학습 방법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됐었긴 했는데 이제 그 방법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그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리워드를 바탕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리워드 엔지니어링이 되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리워드를 찾기 위해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뭔가 좀 불안정 해가지고 되게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의 모션 컨트롤에서 아래를 활용했던 방법들이 뭔가 되게 제대로 된 모션을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의 이제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DPO나 GRPO 같은 방법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DPO는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건데 명시적인 리워드 모델 없이 이제 인간이 그 출력물에 대해서 프리퍼런스 페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더 나은 프리퍼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폴리시를 직접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제 GR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릴레이티브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제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여러 결과를 일단 생성을 하고 그 결과들의 보상을 그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가지고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리워드를 이제 좀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서 앞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게 이 두 가지를 이제 본 연구에서는 레인포스먼트 그 강화학습 방법에서 저 두 가지를 하나씩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화학습 방법들이 스트리밍 시나리오에서 모션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좀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카우설 어텐션 기반 모션 토커나이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럴 카우설리티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이제 연속적인 모션 매니폴드를 레이턴트 토큰으로 만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단계 커리큘럼으로 최적화된 프리트레인드 LLM 제너레이터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좀 핵심이 이제 오디오랑 모션의 모달리티를 이제 얼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명시적인 세멘틱 컨트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생성된 모션이 인간의 지각적 기준에 좀 더 부합하도록 폴리스를 정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컴포넌트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션 토크나이저인데 어 기존의 모션을 다루는 토커나이저들은 미래 프레임을 미리 참고하는 이제 논 카주얼 아키텍처에 의존해가지고 되게 긴 레이턴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미래에 어떤 동작을 할지도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되게 긴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어텐션 기반으로 카우설 모션 토커나이저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설 마스크가 적용된 스택드 어텐션 블록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리셉티브 필드,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필드를 이전의 피계에 이제 프레임으로 엄격하게 제한해가지고 미래를 안 보고 전 것만 보면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토크나이저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에서 어쨌든 뭔가 줄였다가 그걸 다시 업샘플링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보 손실 없이 템포럴 리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DCA라는 이제 이전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듀얼 패스 전략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 샘플링 할 때는 일단은 템포럴 풀링 그냥 그 주어진 모션 프레임들을 풀링을 해가지고 하나로 줄이고 이제 하나로 줄이는 방법이랑 이제 MLP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저 프레임들을 피처 채널 방향으로 이어붙여가지고 프레임들을 보존한 상태에서 모델이 프레임들의 관계를 학습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풀링으로 일단 안정적인 요약을 얻고 그리고 MLP로 사라질 수 있는 세부 정보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퀀타이즈 한 거를 이제 업샘플링 할 때는 이제 템포럴 리플리케이션이랑 채널 익스펜션 MLP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템포럴 리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풀링했던 거를 그냥 시간축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개로 늘어뜨리기만 하고 이제 채널 익스펜션 MLP에서는 이제 이 앞에 다운 샘플링에 있던 MLP랑 반대입니다. 반대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에서 서로 다른 프레임 피처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최종 모션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토크나이저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션들이 이제 시퀀스 형태로 제공이 될 텐데 모션들이 이렇게 시퀀스 형태로 제공이 될 텐데 이제 그 시퀀스들은 다운 샘플링 비율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운 샘플링 비율에 맞춰서 이제 연속적인 레이턴트 트레젝토리로 인코딩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 뒤에 세팅에서 나오는데 이게 4분의 1로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어든 레이턴트를 디스크리타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RVQ라고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RVQ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 레이어들이 별도의 코드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 중에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그 레이턴트를 퀀타이즈 하고 이제 그 이후의 레이어들은 이전 레이어들까지의 이제 레지듀얼을 근사한 다음에 이 모든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제 근사한 그 값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레이턴트를 근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6개의 레이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스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모션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 코드북과 관련된 디스크리타이즈하는 이제 코드북과 관련된 요 코드북 커미트먼트 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그 약간 속 컨택이나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물리적인 아티팩트를 방지하기 위한 그 포워드 키네마틱스 관련된 로스까지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그 코드북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각 신체의 부위별로 그 뭔가 움직이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상체랑 하체 그리고 손에다가 별도의 코드북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아티팩트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통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션 토크나이저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디오 드리븐 모션 제너레이션입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MECO라고 하겠습니다. MECO라는 이제 이전 연구의 방법을 따라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LLM이 제너레이티브 모션 신테시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아래와 같이 세 단계의 커리큘럼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베딩 스페이스 얼라이먼트.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랑 모션을 그냥 똑같이 연속적인 그 LLM의 레이턴트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쿠스틱 키네마틱 얼라이먼트. 스트리밍 오디오를 조건으로 모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백본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examplar driven control, 레퍼런스 모션을 이제 명시적인 스타일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델을 파인 튜닝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입력 모달리티를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모션이랑 그 어쿠스틱 시그널이랑 전부 다 이제 똑같은 레이턴트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모션은 이제 앞에 설명했던 카우설 모션 토크나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신호 같은 경우에는 EM 코덱이라는 이제 이전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카우설 바리언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오디오 웨이브 폼 형태로 돼 있는 거를 그냥 이제 그거를 레이턴트 형태로 만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의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 레지듀얼 하이라키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모델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아까 RVQ에서 첫 번째 레이어가 그 입력받은 피처를 이제 레이턴트로 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을 이렇게 쫙쫙 근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뭔가 모션을 고품질로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렇게 레지듀얼을 그 첫 번째로 근사가 되고 이제 레지듀얼을 딱 근사를 한 것들 이게 명시적으로 그 위계가 좀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첫 번째 프레임에 레이어 1, 2, 3, 4, 5 뭐 두 번째 레이어에 아니 그 두 번째 프레임에 1, 2, 3, 4, 5 이런 것들을 그 위계를 좀 명시적으로 모델링 해주는 게 이제 고품질의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래트닝 인터리빙 전략을 채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멀티레이어 RBQ 인덱스를 하나의 오토리그레시 음, 하나의 오토리 왜 몰리지? 혹시 스피커 키신 분 있나요? 아,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오토리그레시브 스트리밍으로 직렬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디오를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잘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하이라키컬 토큰 콜옵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그 오디오랑 모션을 하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제 통합하는 건 좋은데 통합했을 때 이제 컨디셔널 콜랩스라는 페일러가 좀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모션 프라이어가 너무 강하게 유지돼 가지고 이제 오디오 컨디션을 사실상 무시를 해버리고 이제 모션이 이제 기존에 어떤 동작을 했는지에 맞춰 가지고 그거에 좀 더 큰 비중을 더 가지고 다음 모션의 토큰을 이제 산출하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디오를 컨디션으로 받아가지고 모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오디오를 무시해버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이라키컬 토큰 콜옵션이라는 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딱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학습 중간에 특정 타임 스텝에서 그 레이어의 특정 부분부터 마지막 레이어까지의 토큰을 그냥 무작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망가뜨리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제 뭐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제 무작위로 변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레이어의 앞쪽 부분이 약간 글로벌적인 스트럭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이 약간 그 뭔가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약간 좀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묘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레이어의 토큰을 무작위로 그냥 꼬게 돼버리면 이제 이러면 글로벌 스트럭처보다 세부 정보가 먼저 손상되는 제너레이션 아티팩트를 모사하는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입력된 데이터가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에다가 에러 커렉션 능력을 부여를 해가지고 뭔가 장시간 인퍼런스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오 드리븐 모션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이그샘플 컨트롤입니다. 네, 이제 이그샘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미코를 따라서 에미코의 그 이전 방법을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이그샘플러 베이스드 컨트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연구에서 이제 뭔가 제너레이티브 백본은 이제 피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RBQ 전체의 하이라키를 모델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모션 시그널 그러니까 모션의 그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그 맨 앞쪽에 있는 VQ 레이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컨디셔닝 메커니즘이 레퍼런스 시퀀스의 그 첫 번째 코드북에서만 컨트롤 토큰을 추출하도록 제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디오를 바탕으로 이제 모션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인지적인 기준에 좀 맞도록 뭔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강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왜 쓰냐면 여기서 왜 적용을 하려고 했냐면 이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을 넘어가지고 이제 좀 그 생성물의 퀄리티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RL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의 폴리시를 좀 인간의 지각적인 기준에 정렬을 시킨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뭐 셀프 슈퍼바이스 프록시 리워드를 이용하는 리워드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뭐 휴먼 피드백을 이용하는 뭐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얼라이먼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그 앞에 릴레이트웍에서 말씀드렸던 그 GRPO라든지 그 DPO라든지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트라이 해본다고 하는 게 이제 리워드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이제 GRPO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명시적으로 휴먼 라벨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 강학습 그 자체가 이제 모션 자체의 피델리티랑 크로스 모달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결합해가지고 프록시 리워드 시그널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리워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모션의 퀄리티랑 오디오 모션 얼라이먼트를 보상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모션 퀄리티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일단은 원본 모션을 망가뜨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다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생성을 했을 때 모션이 좀 자연스럽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강학습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원본 모션을 망가뜨린 걸로 이제 뭔가 그 강학습을 돌리는데 그 뭐지? 학습 데이터를 일부러 약간 특정 수준으로 좀 망가뜨린 그런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강학습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리워드에서는 이제 생성된 모션 전체를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리워드에서 생성된 모션 전체를 평가한다는 게 그 앞에서 모션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만 본다고 했는데 이제 리워드는 어쨌든 생성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잘 나오는지를 평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모션 얼라이먼트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성과 모션을 같은 임베딩 스페이스에 두도록 학습을 하고 이제 리워드는 이제 오디오와 모션 임베딩의 코사인 시뮬러티로 정의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리워드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O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데 이제 DPO 같은 경우에는 휴먼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인간의 프리퍼런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베스트 오브 N 샘플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오디오 인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로 8개의 캔디데이트 시퀀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사람한테 줬을 때 이제 가장 우수한 샘플이랑 가장 부자연스러운 샘플을 식별해 가지고 페어를 구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인간의 프리퍼런스에 좀 더 갈 수 있도록 가깝도록 이제 그렇게 그 강화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가장 자연스러운 거랑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뭔가 좀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면 뭔가 강학습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퀄리티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것들만 쓰고 이제 좀 명확하게 나지 않는 것들은 제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구성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원본 논문에 있는 순서 말고 조금 살짝 편집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은 일단 이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 제로 ECS라는 논문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제스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스피커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스타일로 수행한 그런 스타일라이즈드 스피치 제스처고, 그다음에 모토리카라는 그 리드믹 댄스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명의 퍼포머가 8가지 장르로 수행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각각 1시간, 2시간짜리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학습용으로 추가 데이터셋을 본인들이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강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이 없는 그냥 오디오로만 구성된 그런 것들을 추가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단 여기서 스피치랑 뮤직에 관해 가지고 이제 모션을 만들기 때문에,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미나이 3 프로로 생성한 스크립트를 이제 TTS에 넣어가지고 렌더링한 거를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뮤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다양한 템포랑 장르를 포괄하는 100곡을 수집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셜 애니메이션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데, 일단 페이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랩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 페이셜 캡처 있죠? 아이폰으로 하는 거. 아이폰으로 하는 거를 이제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제 스피치랑 그에 맞는 그 얼굴 표정을 따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수집을 할 때 이제 배우가 하버드 센텐스 코퍼스를 이제 바로 하도록 했는데, 이게 좀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다 포괄할 수 있어서 이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셋도 살짝 좀 리파인먼트를 한 게 있는데, 모토리카 데이터셋의 상당 부분에서 좀 핑거 모션이 되게 좀 불규칙하거나 되게 스태틱한 그런 아티팩트가 있다는 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로 EGGS, 그 아까 스피치 제스처에 있는 데이터셋, 여기에 좀 되게 하이 피델리티 핑거 모션이 많았다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션 인페인팅 모델 학습을 해서 이제 그 모토리카의 그 핑거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넣어줬냐면, 나머지 바디 조인트를 컨디션으로 해가지고 좀 그거에 맞는 좀 자연스러운 핑거 모션을 합성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셋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것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맞는 것들을 좀 합쳐가지고 이제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연구에서 활용된 세팅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토크나이저에서 다운샘플링 하는 건 4로 했고, 이제 코드북이랑 레이턴트 디멘전은 512로 하고, 퀀타이제이션 그 아까 레이어는 6개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일단 백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QN2.5 0.5빌리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풋이랑 아웃풋 인베딩은 분리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파인 튜닝 할 때 뭐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강학습할 때도 이제 세팅은 이렇게 했다. 그 뭐 KL 페널티랑 디베이션 페널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어, 강학습할 때 이제 그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학습은 전체 프로세스를 다 돌리는데 H200 2장을 탑재한 단일 로드에서 3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이 익스페리먼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리얼타임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의 실배포는 호스트 머신, 보이스 에이전트, 모션 제너레이터로 구성해가지고, 일단 호스트 머신, 그러니까 사용자 컴퓨터에서 이제 마이크 입력을 보이스 에이전트로 스트리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러니까 GPT 보이스 모드나 이런 걸로 이제 음성을 넣어주고 여기서 뭔가 그 지시를 하겠죠. 뭔가 이 음성에 맞춰가지고 뭔가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는 거를 이제 이 연구에서 만든 그 모션 제너레이터에다 넣는다고 합니다. 지시랑 저 오디오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에이전트 오디오랑 이제 트루포를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 모션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모션을 만들고 그 오디오를 이제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션 제너레이터가 오디오 스트림이랑 시멘틱 컨트롤 바탕으로 모션 생성하고, 이제 앞에는 이제
그 약간 좀 외부의 그 보이스 에이전트들이 한번 붙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논문 한번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 비교하기 위해서 도메인별로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브젝티브 이밸류에이션을 좀 수행을 했는데 서브젝티브 이밸류에이션은 휴먼 라이크니스랑 리드믹 싱크, 오버롤 프리퍼런스 이 세 가지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고 이제 참여자한테 동일한 오디오 인풋으로 제시된 서로 다른 모델이 합성한 10초 길이의 클립을 이제 차례대로 제시한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범위로 이제 5점 척도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퀄리테이티브 벤치마크는 FID, 뭐 다이버시티, 그리고 스피치 제스처, 뮤직 댄스, 얼라이먼트를 평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서브젝티브 이밸류에이션부터 보면 일단은 지금 이게 플러스 2가 만점이기 때문에 조금 점수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의 소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들이 이제 모든 면에서 스코어가 좀 가장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서 약간 뉴트럴에서 조금 더 위쪽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벤치마킹입니다. 일단은 이 논문이 스피치 제스처 그리고 뮤직 댄스가 모두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랑 모두 비교해가지고 성능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 이 연구의 모델이 높은 피델리티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높은이 아니죠. 낮은 그렇죠. 잠시만요. 높은 피델리티 맞죠? 높은 피델리티를 보인다. 그러니까 FID 스코어가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뭐 여기가 이제 이 연구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했던 것들랑 비교했을 때 FID가 낮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비트2라는 뭐 코스피치 제스처 벤치마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랑 이제 비교해봤을 때도 이제 여기가 FID 스코어가 좀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조금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그 모션 토크나이저의 구조 자체가 괜찮은지를 한번 좀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제 모션 토크나이저의 리컨스트럭션 피델리티랑 제너레이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랑 컨트롤드 컴패리즌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할 때마다 여기 그 토크나이저의 각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때마다 시그널 리컨스트럭션이랑 제너레이티브 퀄리티가 일관되게 향상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 표를 제시하면서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퀄 토큰 커럽션 아까 모션 토큰을 일부러 망쳐가지고 뭔가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콜옵션을 제거를 하면 컨디셔널 콜랩스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제거했을 때 모델이 인풋 컨디션을 무시하고 무음이나 중립적인 스피치에서도 의미 없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션을 지속적으로 생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밑에 부분을 보시면 뭔가 dreams can be particular in the some of them 뭐 can seem perfectly normal 뭐 we have all kind of dreams 뭐 그냥 되게 일반적인 멘트들인데 위에 보면 되게 그냥 약간 팔 이렇게 살짝 펼치면서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하는데 밑은 갑자기 춤을 추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콜옵션 없앴을 때 이상한 모션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모달 시너지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 크로스 모달 시너지가 뭐냐면 그 스피치랑 댄스랑 같이 학습을 시켰을 때 이게 이점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합니다. 일단은 제스처랑 댄스를 같이 학습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 연구의 방법이 각각을 학습했을 때보다 결과물의 서브젝티브 이밸류에이션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이 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신기한 점, 약간 좀 재밌는 흥미로운 점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스처와 댄스를 같이 학습한 경우에 약간 해피한 그런 스피치에서 스피치 데이터셋에는 없는 좀 생동감 있고 리드미컬한 제스처.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그림의 위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 좀 팔 이렇게 좀 살짝씩 좀 크게 흔들고 뭔가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이제 확인했는데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했을 때 FID는 높아지지만 사용자 평가는 향상된다라는 좀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FID가 높아진다는 거는 피델리티가 막 그렇게 높아졌다, 피델리티는 좀 낮았다는 얘기인데, 일단 FID가 높아지는 거는 이제 이 연구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이제 리워드 옵티마이제이션이 그 리워드가 높아지는 일부형의 모션의 생성 확률을 높인 행동을 한다라는 이전 결과랑 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FID 자체는 높아지는데 사용자들은 뭐 괜찮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댄스랑 제스처랑 각각 그 약간 레이팅을 더 높인 그 강학습의 방법이 달랐다는 건데, 댄스의 경우에는 GRPO가, 그리고 제스처의 경우에는 DPO가 더 높은 사용자 평가 향상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이제 GRPO 같은 경우에는 GRPO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과장된 좀 뭔가 뭐라죠? 좀 이렇게 큰 모션들에 조금 더 적합하고, 이제 DPO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조금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에 조금 더 이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은 퓨처.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연구자들이 몇 가지 좀 리미테이션처럼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현재 아키텍처는 페이셜 다이나믹이랑 바디 다이나믹을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고 게이지 같이 좀 논, 세밀한 이제 비언어적 인터랙션 모델링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언급을 한 게 어쿠스틱 피처에 의존한 동시에 학습 데이터의 스피커가 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 스피치를 좀 뮤지컬 보컬로 잘못 인식하는 등의 좀 도메인을 좀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갑자기 끊겼을 때나 뭐 이런 경우에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무마할 수 있는 트랜지션 폴리시가 없어가지고 뭔가 갑자기 끊길 때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션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연구로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저 아바타는 뭔가 본인이 말하는 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적인 특성을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듣는 입장일 때 뭔가 이렇게 뭐 귀 기울이는 느낌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생성 방식을 조금 더 이제 액티브 리스닝까지 확장해서 이제 향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